자,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RS 데이터라는 걸 이제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RS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리저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줄임말이에요. 리저트 데이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범용적인 보고서죠. 범용 보고서. 그래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성공 같은 경우는 S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패 같은 경우는 뭘로 시작한다? F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 같은 경우는 보통 성공에 대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얘도 이제 성공을 했으면 뭐 때문에 성공했고 뭐 당연히 이제 보통 데이터를 잘 입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겠죠. 근데 실패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그인만 해도 입력 여부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죠? 입력 여부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패스워드가 입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유효성 차원 그러니까 뭐 맞는지 틀렸는지 틀렸는지 여부 그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그게 틀렸다 아이디를 입력했는데 그런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정지된 경우 정지된 회원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실패의 경우에 대해서 true false로만 표현하면 불리언으로만 표현하면 그게 뭐 때문에 실패했고 뭐 때문에 성공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RS 데이터라는 걸 도입을 해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컨트롤러도 도입했고 서비스도 도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은행 가면 점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뭐 뒤에 과장님 뭐 음식점으로 따지면 요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사람한테 재료를 조달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MVC 구조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얘는 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요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는 뭐다? 재료 조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포지터리를 여러분들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럼 리포지터리는 어디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거고 서비스에서 리포지터리 객체를 생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자, 프라이베이트 멤버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멤버 리포지터리라고 적어주시고 퍼블릭 멤버 서비스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멤버 리포지터리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여기 보면 서비스라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 리포지터리로 바꾸겠습니다. 리포지터리 오케이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별로 분리를 시킨 거죠. 멤버 안에서도 뭐 컨트롤러 리포지터리 서비스, 뭐 나중에 아티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리포지터리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알아보기 편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지금 이제 멤버 서비스에서 이 트라이얼 로그인을 여기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멤버라 쓸게요. 당연히 이제 멤버가 없습니다. 멤버가 없긴 한데, 자, 여기다가 일단 쓸게요. 멤버 리포지터리 find by user name이라 쓸게요. 자, 제가 find by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스프링부트 실제로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find by라고 쓰는 건데, 당연히 이제 멤버라는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멤버 쓰면 이런 거 이상한 거 임포트 되거든요.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저는 멤버 안에다가 엔티티라 해가지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엔티티. 자, 엔티티가 뭐예요? 속성이죠. 속성. 이런 엔티티를 담아 놓는 건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이런 엔티티를 통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라고 클래스 하나만 만들어 주고요. 자,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들게요. 여기다. 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컨트롤 1 눌러서 임포트를 시켜주면 되는데, 퍼블릭 클래스 멤버. 자, 이게 지금 임포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멤버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엔티티 안에.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find by 유저네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create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다가 return null이라고 적어 볼까요? 자, 그러면 서비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서비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리포지터리한테 내가 너한테 유저네임 줄 테니까 그 유저네임을 너가 찾아와 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멤버가 null이다. 그쵸? 그러니까 null이잖아요. 유저네임 줬는데 null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번호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단은 null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은 회원인 거죠. 그쵸? 왜냐면 유저네임과 관련된 회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냐?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 멤버에서 get 패스워드를 할게요. 패스워드. 그 다음에 그래요. 일단은 요거 좀 만드십시다. 멤버 가서 여기 멤버에 필요한 게 있겠죠? 뭐 있어야 돼요? 얘는 private 여기다가 all constructor 그 다음에 toString도 마찬가지로 써주고요. 자, 저는 getter setter 좀 써줄게요. getter 아니다. 여기다가 private int id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id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로 써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에 걸려있는 아이디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디를 통해서 식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스트링 유저 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getter setter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getter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setter는 각각만 붙여줄게요. setter 아이디를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이널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같은 경우 수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저네임도 보통 보면 수정될 일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널로 그냥 붙여줄게요. 근데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수정될 수가 있겠죠? 그죠?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회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죠? 로그인 아이디는 변경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멤버에서 자, get 패스워드 했는데 이게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같냐? 근데 같으면 true가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느낌표 붙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true가 되면 이제 요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왜냐면 이게 false면 느낌표 만나서 true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아이디 좀 제가 이거 롱으로 바꿀게요. 롱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리포지터리에다가 이런 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퍼블릭 멤버 리포지터리 생성자 메서드 써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리스트 멤버스라 쓸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멤버스에다가 new array list라고 써주시고, new member 어떻게 할까요? 자, 유저 1 그 다음에 1, 2, 3, 4 그래요. 여기 보면 아이디를 넣어줘야겠네요. 그러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private static int last id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tic 메서드 이용해서 last id를 0으로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 메서드를 하나를 일단 만들게요. 멤버 자, 여기다는 string user name 그 다음에 string password 뭐야 여기 또 패스워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is 이용해서 뿔뿔 last id 써주고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멤버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두 개만 넘겨준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될 테고, 알아서 요걸 실행시켜 주겠죠. 그러면 last id는 뿔뿔이니까 이때는 1 들어가고 뭐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니까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예요.
얘는 뭐 ABC. 비밀번호는 1, 2, 3, 4, 5. 자, 테스트 뭐 2. 얘는 2,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러브 1, 2, 3. 그 다음에 디빙. 요거는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해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BTS. 그냥 아무거나 쓴 겁니다. 굿. 피스. 자바. 자바 666. 찌찌찌. 이런 식으로. 자, 비밀번호는 그냥 1, 2, 3, 4, 5. 1, 2, 3, 4, 5. 1, 2, 2, 1, 2, 1, 1, 1, 2, 3, 4, 5, 6. 1, 2, 5, 8, 2, 7.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지금 아무거나 그냥 제가 입력해 본 거예요. 아무거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겠어요? 자, 요거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요걸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Alt Shift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멤버스라고 쓴 다음에 add 맨 뒤에다가 효과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멤버 리플스 객체 만들자마자 이제 멤버스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객체가 담겨서 태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얘는 find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찾는 거예요. 어디서? 멤버스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리턴 바로 할게요. 멤버스에서 스트림 문법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 멤버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get 유저네임 받았으니까 여기서 equals 유저네임 같은지 확인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찾았으니까 find first 적어주시고, 만약에 못 찾았다 else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흐름이 간단하죠. 자, 멤버 뒤져가지고 찾은 다음에 너가 준 유저네임을 가지고 멤버스에서 일치하는 유저네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이제 빠꾸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여기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유저네임이 아예 입력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네임이 트림 랭스가 뭐다? 길이가 0이다. 또는 요거를 EGMT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말고 유효성 검사를 해줘야죠. 두 개 써주고. 자,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를 컨트롤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해줘야죠. 만약에 유저 네임이 널이거나 유저 네임의 트림을 EGMT 비어있다. 그러면 리턴해서 rs 데이터 f에서, 자, 저는 f3라 쓸게요. 유저 네임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패스워드 얘는 F4라 써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니까 입력이 돼야지만 요걸 요렇게 넘어가게끔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그냥 변수로 써도 되는데 바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유저네임 가져왔는지 비밀번호 가져왔는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통과했으면 이런 복잡한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서비스한테 맡기는 거고, 서비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게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그런 로직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건 누구한테 시킨다?
바로 리포지터리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다. 자, 내가 유저네임 줄 테니까 그 유저네임 찾아서 나한테 줘. 그래서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인 요리사. 요리사. 리포지터리는 요리 뭐랄까. 얘는 이제 재료 조달하는 녀석. 그죠? 사실 이제 리포지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한번 몇 개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가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있다. 지금 몇 명이죠? 사람이 좀 많죠? 회원 리스트가 이거밖에 없구나. 자, 그냥 제가 입력할게요. 자, 지금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로그인으로 입력해야죠. 여기다가 멤버 로그인 한 다음에 유저 네임이라 적어주면 되고요. 뭐라 써볼까요? 멤버 리포지터리에 유저 1, 2, 3, 4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유저 1,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죠? 그죠? 그럼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유저가 없는 경우 유저 5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저 1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 로컬호스트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지금 나오죠? 유저 1님 환영합니다. 그죠? 잘 됩니다. 얘가 이렇게 나오네. 어디 있어?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뭐 상관없겠네요. 다운표로 감싸주게끔 만들어주려고 이게 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게요. 작은 다운표로만. 이렇게 쓰면 아마 될 건데. 자, 여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틀려보겠습니다. 자, 유저 5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이디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1, 2, 3, 4 써볼게요. 그러면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라고 잘 나오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안에다가 뭐 모든 코드를 여기다가 박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지휘관이 있으면 병사마다 역할이 있죠. 그죠? 그럼 부장이라 해볼까요? 뭐 회사 부장이 과장한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장이던가 차장, 그 다음에 과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대리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리가 일반 이제 사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부장이 보통 뭐 사원한테 바로 명령을 내려도 되긴 하지만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라 했을 때 부장이 사원한테 바로 명령을 내리면 안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이제 지휘관, 사령관이 있으면 사령관이 보통 바로 병사한테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도 그거에 맞게, 흐름에 맞게 이제 사원이 대리한테, 대리가 과장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층 관계에 맞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꼭 이렇게 해야 하냐? 그건 아닌데 현대 개발 트렌드가 지금 그래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커졌을 때 한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리하면서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 복잡해 보이는 거는 당연히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데 낯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지금 한 게 뭐죠? 멤버, 보이스터리,
오일을 쓰겠습니다. 됐습니다.